네,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새로운 종목 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간단한 AS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윗골이긴 했지만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면서 3만 원 위에까지 뚫어줬습니다. 다만 그때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 수익을 내기엔 충분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뒤늦게 재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본다면 새로 세워볼 만한 가격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놓긴 했어요. 네. 제가 추세를 돌려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난 2월 25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대략적으로 2천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으로 치면은 아마 주가상 본다라면 최소 수천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 사실상 시장의 연이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다소 아쉬운 그런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 움직임에 따른 그런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동진 세미케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메이저 수급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2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추세를 좀 돌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2만 5천 원 선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정말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승을 합니다. 네. 최근에 움직임도 그러했고 또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고가권에서 별일 없이 그냥 횡보하다 갑자기 어느 날 프로그램에 800만 주 넘게 매수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2만 5천 원 기준으로 그 가격을 못 지키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받아봤습니다. 2만 5천 원 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예 손절로 끌고 가보고요.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나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좀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오션 AS 받아볼게요. 네.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하나오션이라는 한 종목만으로도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시긴 했습니다. 네. 조선주가 또 잠깐 반짝하나 싶더니 시장이 좀 많이 꺾이다 보니까 또 살짝 불안불안합니다. 워낙 고가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네. 하나오션에 대한 뷰는 이제 또 살짝 바뀌셨을까요? 일단 저는 그래요. 어쨌든 HMM을 예를 든다라면 매출 좋죠. 네. 영업이익도 좋죠. 하지만 주가는 그 반대죠. 예,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 본다면 주가라는 것도 앞으로 있을 예정인 것들 또는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에 의해 수급이 만들어지고 또 비싸게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자, 하나오션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평균 주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즉, 이 종목의 평균 주가는 지금까지 나온 모멘텀을 놓고 보았을 때 그래도 6만 5천 원 내외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6만 5천 원 내외 가격을 그냥 평균 주가, 그냥 시장이 하락해도 6만 5천 원대 지켜주고 시장이 상승하면은 6만 5천 원 이상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과정 진행 중에 MRO 또는 미국과 관련된 어떤 선박 제조 관련된 수주 공시라든지 뉴스가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내에서는 굳이 그냥 이 악물고 버티시기보다는 네. 수익권이신 분들은 적절히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심이 더 낫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님 하나오션을 처음에 이제 네. 추천주로 올려주시고 나서는 수익률이 한 40%는 월등히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제는 그만큼 올라왔으니까요. 한 6만 5천 원대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슈도 충분히 나왔고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변동성은 뛸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LS 일렉트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전력주들 일제히 다 하락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전력주들이 최근 야금야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었습니다. LS 일렉트릭 정말 오를 때는 크게 올랐었는데 이제는 가격대가 상당히 끌고 가기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참
피곤케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네.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추세에 따라서 뭐 상승을 보여준다든지 고가 행보를 보여주면 되는데 화면을 좀 보게 된다면 지난 2월 18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 상승했던 사실 수익분을 다 이제 개워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사실상 뭐 매도해서 익절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고가권에서 혹시 더 갈지 몰라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 저는 기존 전략과 동일하게 22만 원 기준으로 일단은 가격을 지켜주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죠. 반도체와 전력 부분은 변한 것이 없다. 즉 효율성을 따질 수는 있어요. 즉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스 코드가 기존에는 100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최적화해가지고 한 20줄로 줄였어. 그래서 시스템의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고 결과는 기존보다 더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본다면 하드웨어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수요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른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겠죠. 즉 IDC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압기의 수요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단지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뭐 계약된 내용이 무산되거나 공급 계약이 뭐 철회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시장 약세, 하락 그 움직임에 따라서 좀 과도한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개인적으로는 22만 원 선을 지켜준다라면 그래도 충분히 재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해당 시점에서 충분히 기회를 주게 된다라면 제가 별도로 또 추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22만 원 선에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슈가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전력주 계속 전망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슈가 오른 만큼 또 1월과 2월 들어 높이 뛰기도 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슈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약간 고가권인 건 아닌지 이런 부담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고가권이라는 게 차트만 보면은 사실 네. 모든 게 다 고가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찌 본다라면 차트를 보면은 매수하고 싶은데 차트만 보면은 저점 대비 되게 높아 보이고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통 그런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의 위치 뭐 정도만 보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비싸고 싸고의 여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호가 변화도 일단 가격대별로 지금 이 종목의 호가는 500원이죠. 호가 단위별로 워낙에 이제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차트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년도에 이뤄냈고 또 올해도 이뤄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 수요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뭐 공장, 가정, 아파트, 뭐 빌딩 뭐 이런 데만 있다가 기존에 없던 IDC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뭐 파이가 50이라 치면은 지금 이 파이가 한 500으로 지금 10배 이상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LX 일렉트릭이 정말 삽질하지 않는 이상 HD 현대 일렉트릭이 모조리 다 수주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22만 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되겠다.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22만 원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가시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 전략은 일단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22만 원 지지선 여부만 확인해 가고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받아봤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하나씩 새로운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진 건설 로봇. 사실 마스터님께서 꽤 예전에 한번 추천주로 들고 오셔서 맞습니다. 꽤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가져와 주셨는데 이제는 또 그때만 달라요. 이미 네. 또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게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물론
목조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건축 자재들이 좀 나와 있지만 그래도 기초만큼은 시멘트로 만들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수출량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이 실행이 되게 된다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혜주들이 정말 이것저것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될 것인가?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 뭐 이 정도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그 정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고일조 공사 등 전문화된 로봇 기술을 계속적으로 좀 제공해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앞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면 뭐 일단 당분간 특히 다음 주 이제 구체적인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시에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지금 현재 58,000원 이하로 일단은 가격이 횡보하면서 57,60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고 또 장중이다 보니까는 되도록이면 종가 또는 동시호가에 매수하신다 생각하시고 58,000원 기준으로 이격을 뭐 크게 넓히지만 않는다라면 일단 종가 매수, 오후장 매수 상당히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좀 널찍하게 8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8,000원 기준으로 크게 이격을 넓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 아니면 오후장의 매수 전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실적주들 그리고 또는 해당 기술에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뛰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미래 전망을 좀 살펴보면서 전진건설로봇 첫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SK하이닉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가격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전망들을 봤을 때 오늘 꺾여도 왠지 3월장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격 전략까지 다양한 포인트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9만 원을 딱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D램 시장의 지배 그 범위를 일정 분 하이닉스가 일단은 가지고 오고 있고 또 D램에 있어서 사실 품질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NVMe라든지 SSD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해서도 일반 퍼스널 즉 개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또는 서버용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용량, 세계 최대 속도, 세계 최대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실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독주 체계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D램 시장 기준으로 삼성이 1위, 2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둘이 합한 총 매출액의 규모가 나머지 8개 기업의 총 매출의 합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 D램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만 원대 이 가격 부근에서 신규 매수 충분히 하셔도 좋을 법한 자리이고 과매도적인 성격으로서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 다소 조금 아쉽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고 보유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가격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항상 참 아쉽지만 24만 원 한 번쯤 달성하는 걸 보고 싶네요. 저도요. 그래서, 네, 달성하는 걸 보고 싶은데 항상 20만 원 좀 넘어가면은 좀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받아주고 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일단은 24만 원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그럴 상황까지는 없겠지만 혹여 17만 원 선까지 밀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고 17만 원을 지켜주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그 가격마저 못 지키면은 아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뭔가 큰일이 났을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손절선이니까 일단 손절선은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는 SK하이닉스 24만 원대 보기를 바라보면서 아래로는 17만 원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가져와 주셨는데 차트가 사실상 삼성의 인수설 이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장대 네. 음봉 뒤에 장대 양봉이 바로 붙어 있고요. 오늘도 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잘 이용하시는 서비스들을 이제 하고 있죠. 뭐 네. 슈링크라고 하죠. 실제 뭐 그 가족을 욕하면 안 되지만 저의 형제가 오늘 얼굴이 빵빵하게 뭔가 벌에 쏘인 모기가 막 문 것처럼 막 해서 얼굴이 왜 저러나 다시 막 얄쌍해져요. 네, 그래서 그럼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얄쌍해지고 더 뽀해지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단 클래시스가 지금 사모펀드가 작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상 국내 뭐 피부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기만큼은 그래도 거의 과독점이고 또 해외 수출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량 이상으로 해외 수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피부 미용에 있어서 어쩌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안면 거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슈링크까지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주파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해주고 있고 미국 FDA 승인 제품, 북미 등 글로벌 진출 확대 그리고 피부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분야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각은 이루어질 텐데 어디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각 이슈,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됐을 때의 어떤 탄력적인 시세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철회가 되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들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이 종목 목표가는 8만 원 잡도록 하겠고요. 대략적으로 6만 1,000원 정도, 6만 1,500원, 6만 2,000원 이하, 6만 1,000원 부근선에서 조정을 줄 시 해당 가격에서 여유 있게 일단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고 자 손절가는 5만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수가 6만 1,000원대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7천 원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네. 이 삼성의 인수설 사실상 좀 신뢰할 만할까요? 참 신뢰를 해야 될 것도 같고, 네,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하죠 아직. 일단 LG 쪽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기기를 실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LED로 실제 뭐 이렇게 얼굴에 효과가 있나요? 네? 네? 효과가 있나요? 효과 없는 것보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죠. 네. 일단은 약간 이제 공과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이게 있긴 한데 네. 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삼성 측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매출을 올릴 새로운 어떤 먹거리 사업이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내보내고 뭐 정치라든지 재무 쪽에 특화된 그런 임원들을 좀 앉혀놓으면서 뭔가 기술 성장보다는 정치 싸움에 좀 많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니만큼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중시 여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전해진다라면 뭐 그쯤에서 어느 기업이 인수했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추이를 좀 보아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이 매수가 가격 전략은 사실상 그 인수설에 대한 모멘텀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네. 이 클래시스 본업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네. 가격대다. 저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사업은 잘하고 있고 네. 주가는 원래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적 종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생긴 것뿐이죠. 이제 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딘가로 매각이 될지도 모른다. 매각이 되었을 시에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성장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접근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마스터님, 네. 사실 저희가 다음 장이 월요일은 쉬니까요. 네. 3월 4일 날 오픈을 하게 될 텐데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상 변화가 크다 보니 장의 색깔이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3월 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뭐 대체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거래되는 것들이 뭐 10개, 1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종목 개수가 좀 늘어나고 뭐 사실상 네스트 트레이딩 쪽과 뭐 거래소 쪽과의 가격 괴리율도 좀 발생을 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오히려 초반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법하다. 3월만큼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공교롭게도 2월이죠. 2월 좀 마감을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지수도 전반적으로 약세,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뭐 썩 유쾌하지 않게 좀 마감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상승폭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얼핏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위 코스피 지수 차트가 급등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지난번에 있습니다. 네. 있었죠. 그리고 난 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본다라면 상승을 했기에 그에 따른 어떤 조정이라든지 하락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어찌 본다라면 상승장이었었고 또 조선, 반도체, 로봇 정말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차익 물량 나온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뭐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국장 안 좋아서 미장 갔는데 미장에서 소위 또 정말 돼요. 그렇죠. 두들겨 맞고 변동성이 정말 정신 네. 못 차리다가 다시 국장이 정말 활활 타오르니까 국장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만 인내하신다라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누구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는 새로운 어떤 반등, 횡보, 상승 또 새로운 테마, 섹터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고요. 3월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첫째 주는 조금 아쉽지만 둘째 주, 즉 옵션 만기 이후로는 그래도 양호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 첫 주까지는 좀 이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도 네. 3월 둘째 주부터는 다시 긍정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일단 대체거래소 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3월 초에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3월 초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살짝 찌라시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는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가격이 상대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코인 하나당 뭐 1억이라고 칩시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100만 개도 살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들이 개당 1억 주고 사는 게 맞을까? 그래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상황, 뭐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지 간에 일단 지금 가상화폐 쪽의 영향 그리고 그것이 미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 이 부분들이 그래도 3월 첫째 주 또는 이제 만기일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딱 마지막으로 네. 3월 둘째쯤에 네. 3월 둘째쯤에 이제 장이 조금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오늘 깨진 2,600 다시 회복할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 억울하잖아요. 오늘 2%씩 지수가 빠집니다. 어, 코스닥 770이 깨졌어요. 제가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 네. 산에 올라가서 일단은 물 좀 길어 놓고 정성 들여보고
뭔가 산신령이 돼서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3월 초까지는 좀 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월 중순까지는 우리 장 참 좋았습니다. 미국과도 살짝은 디커플링 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3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대체거래소 그리고 관세 또 3월 말에는 공매도 이벤트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들 살펴봐야 할 텐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박재우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